네, 시장의 분위기 약간 좀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크게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만 약간은 약한 느낌이 듭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따가 오후장 전략적으로 갔을 때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거 시간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화면에 항상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데 어제 나스닥이 20일 터치하고서 살짝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100 가까이인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장중에 급락하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나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되게 조그만한 도치형으로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가 15,000이고 여기가 11,000입니다. 4,000의 어떤 지수가 한 달 보름, 한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1, 200이 움직인 거가 그렇게 장대봉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하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한 30에서 50만 움직여도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200이 올라가도 그냥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어제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닥스가 결국은 121선을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생이 60일을 뚫고 120일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요 점을 어제 좀 부각을 좀 시켰을 겁니다. 근데 국내장은 여전히 60일선 아래 21선도 간드랑간드랑 거리는 그런 흐름. 그러면서 이제 오늘장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장 특징에서 5G하고 원전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한번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5G가 제가 지난주에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삼성이 5G가 아니고 삼성은 6G입니다. 벌써 6G 해가지고서 120조였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0조 원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못 가는 걸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5G가 좀 약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5G도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신성장주 얘기 많이 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섹터를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구현이 되려면 통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거래소나 이쪽에 굵은 정통 통신 관련주들은 신고가로 가고 움직임이 좋은데 유독 5G만 못 갑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 보면 리오프닝 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주가가 보다시피 쭉 밀려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물론 중국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봉쇄령하고도 어쨌든 간에 리오프닝에 진짜 지금 우리가 실전 매매 최고세길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5G인데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5G가 움직임이 좋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다가는 관심을 좀 봐야 되는 섹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원전주인데 원전주 보다시피 오늘 광명전기서부터 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근데 보다시피 윗꼬리가 좀 길어요. 우리 기술 정도면 거래가 터지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어쨌든 이 원전주는 기존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공약 사항 쪽으로 해갖고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붙기는 좀 리스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쪽 원전주나 이런 쪽은 좀 기술적 대응을 좀 하라 이런 쪽으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에
이건 특징주입니다. 예, 가끔가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강세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좋아 보여서 얘기할 때가 있고 좋아 보여서 얘기하는 게 있고 특징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특징주는 말 그대로 특징. 그리고 이제 그 특징주에서 이 종목의 의견을 좀 드리는 이런 어떤 식으로 내가 방송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또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보다시피 삼성전기가 이제 좀 들어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단도직 입장으로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단도직 입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 거면 왜 주가를 이렇게 움직여 하면서 막 개인들 좋으라는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데 어제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죽이고 오늘 갭으로 뛰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쪽 주식을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응하기가 어렵죠. 요점은 최근의 주식들의 흐름은 처음에 나스닥 시장 갖고 얘기했듯이 변동성이 센 게 단점이고 그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동성을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먼저 대응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기가 장대음봉으로 죽여놓고 다시 갭으로 띄워서 올리고 있는데 요 의견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장 특징의 삼성전기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응을 하는 쪽이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도 어마무시하게 음봉으로 밀었죠. 그리고 오늘 또 갭을 띄워서 움직이고 있는데 60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60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의 영역,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선대응이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으로도 몇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쿼드로플 위칭데이 한번 코멘트 드렸어요, 여러분. 예, 근데 요번 쿼드로플 위칭데이는 변동성 지수나 이런 쪽 변동성하고 해외 시장을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기관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봤을 때 이제 340 초반까지도 열려 있고 막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표 가지고 한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점으로 한 말씀 드려보면은 요번에 6월 10일 날 나오는 저 물가 지표하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요번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쯤에서 장이 어떤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해외 시장의 흐름하고 그런 쪽 봤을 때는 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보이고 일단은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좀 주목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G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 상위는 단기 대응 반대죠,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장세가 60일선을 돌려서 이렇게 60일선을 돌려서 움직일 때는 정말 이런 얘기 자주 해주는데 60일선을 돌려서 움직일 때는 시가 상위는 좀 길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0일선이 꺾여서 내려올 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짧게 대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추세가 가다가 추세가 꺾여버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언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종합이 급락했을 때. 근데 지금 종합은 급락을 한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늘어진 거예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세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짧게 그죠?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번 올라오면 한번 덜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누이고 다시 움직일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러다 LG화학을 사랑할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주식을 길게 보는 겁니다. 이미 LG화학 같은 주식은 이미 이쪽에서 이렇게 붕 아래로 폭포수처럼 빠졌죠. 폭포수처럼 빠진 다음에 돌리는 주식이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주식들은 늘어진 거고, LG전자도 여기서 한번 10만 원을 깨고 폭포수처럼 빠지면 이쪽 지점에서 잡아서 길게 보는 거죠. 삼성전기도 한 번 더 폭포수처럼 이렇게 빠지면 그때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짧게 보는 거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라올 때 한번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 5G 같은 경우도 RFHIC가 그나마 좀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수 시간이 좀 부족하군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좀 길게 보더라도 섹터 주식이나 개별성 종목을 길게 보는 그런 패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주식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잘 가죠? 이게 자원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막 이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를 등락이 심한 거를 매매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주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지수 얘기를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종합을 보시면은 과거에 지금 업종 대표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IT 섹터가 유독 약한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뭐 결과론이 나왔으니까. 전기전자가 무겁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이게 하나의 루트처럼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종목하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주식이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할 때 나스닥이 빵 마가라는 얘기 많이 들렸죠. 근데 지금 나스닥 시장은 빵과 마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오늘 카카오페이도 급락하지 않습니까? 페이팔 같은 주식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셀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하이닉스와 같은 주식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다시피 어차피 이쪽은 올라가도 밀립니다. 이게 내가 기술적 분석 좀 한번 해준 건데 한 번 더 밀려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로 밀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올라가도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고, 밀릴 때 이제 2800 수준 정도를 안 깨고 돌리면 다시 추세를 탈 수가 있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를 하면 대형주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 섹터 주식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정도의 팁은 나왔다 봅니다. 네. 자, 전문가님의 종목별 투자 팁 잘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